안녕하세요, 썸머입니다. 저번에 올린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트렌드서핑 1권의 두 번째 파트를 읽을 예정인데요.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과 조화롭게 지내고 펜듈럼, 즉 사람들의 사념 에너지에게서 벗어나려면 과도한 중요성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당신이 당신과 주변 세상에 대해 얼마만큼의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늘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 당신 내면에 지켜보는 자는 잠들어서는 안 된다. 중요성이 줄어들면 당신은 이내 균형 상태에 들어가고 펜듈럼이 당신을 지배할 수 없게 된다. 텅 비어있는 것을 갈고리로 걸 수는 없지 않은가. 장애물을 넘어가지 마라. 그 대신 중요성을 감소시켜라. 중요성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감정과 싸워 억누르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지나친 감정은 중요성이 만들어낸 것이다. 중요성은 오직 문제거리 외에는 아무것도 불러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렸다면 의식적으로 중요성을 감소시키라. 삶에 대해 좀 더 단순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무시하지도 말고 과장하지도 말라. 사람들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당신의 장단점을 높이 들어올리지도 낮추어 보지도 말라. 내면의 평화를 향해 나아가라. 당신은 중요하지도 않고 무가치하지도 않다. 하려고 하는 일이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거기서 바람을 빼라. 성공을 위한 가장 좋은 처방은 자연스러움, 즉흥성, 그리고 가벼운 태도이다. 어떤 일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을 단지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라. 결코 심각하고 조심스럽게 준비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중요성이 더 커지기만 한다. 실질적인 행동은 하지 않고 걱정만 하고 있다면 중요성을 더욱 부풀리고 있는 것이다. 중요성의 포텐셜은 행동과 함께 사라진다. 생각하지 말고 행동하라. 행동할 수 없다면 생각하지 말라. 주의를 딴 데로 돌리고 그 상황은 놓아보내라. 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그 일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잉여 포텐셜이 생기지 않고 균형력도 끼어들지 않는다. 세월이 지나면서 당신은 세상에 대해 정말로 분개하기 시작한다. 세상은 점점 더 불만스러워진다. 그리고 불평을 할수록 그 결과는 더욱더 나빠진다. 당신은 불쾌한 상황에 마주치는데 그에 대한 불만을 토하면 그 결과로 상황은 더욱더 악화된다. 마치 부메랑처럼 당신의 불만은 새 곡절이 되어 돌아온다. 조개들도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조개와는 달리 인간은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장점을 활용할 줄을 모르고 오히려 조금만 불편해도 공격적인 반응을 보인다. 인간은 공격성을 자신의 힘으로 오인하고 있다. 사람들이 재난에 관심이 끌릴 때나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참사에 대해 걱정할 때 더 쉽게 유도 전이에 노출된다. 자기에게 고민거리가 별로 없으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층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로 주의를 돌려서 그 빈 곳을 채우려 하게 된다. 그런 사람은 매일같이 신문과 잡지를 뒤적이고 TV 시리즈를 보거나 대참사와 자연재해의 소식을 기다린다.
신문, 잡지, TV, 시리즈 등은 작고 해롭지 않은 펜듈럼 활동의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대참사와 자연재해 등의 파괴적 펜듈럼에 관심을 기울이면 그것은 진짜 위협적인 것이 된다. 이 펜듈럼들은 강력하고 아주 공격적이다. 부정적인 정보에 관심을 보임으로써 그는 언제나 그런 정보를 많이 얻게 될 것이다. 실직의 두려움을 품고 다니는 것은 날 해고해도 좋아요라고 써서 목에다 걸고 다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두려움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때로는 몸짓과 억양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준다. 자신에 대한 확신을 잃었기 때문에 당신은 이미 이전처럼 능력 있는 직장인이 아니다. 이전에는 누워 떡먹기였던 일도 이제는 잘 되지 않는다. 같은 직위의 동료들을 상대할 때도 긴장이 일어난다. 당신은 그 초조한 마음을 집에까지 가져와서 가족들에게 영향을 준다. 그러면 가족은 당신을 지지해주기는커녕 비판하기 시작한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당신은 더 이상 직장인이 아니다. 당신의 목에는 해고될 준비되어 있음 이라는 표지가 걸려있다. 어떤 사람들은 취직을 하자마자 새 직장을 찾기 시작한다. 직장을 정말 곧장 바꾸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안전이 보장되면 자신감이 생긴다. 만일의 경우에도 대안이 있는 것이다.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으면 균형력도 당신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지금 누가 이리로 오고 있다고 느끼거나 무슨 일이 곧 일어나리라고 느낀다. 혹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를 그저 알고 있다. 만일 이 생각의 흐름을 멈추고 단순히 비어있는 상태를 묵상할 수 있다면 내면의 말없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영혼은 수많은 의문의 답을 찾아줄 수 있을 것이다. 영혼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아는 경우가 많아서 미약한 목소리로나마 그것을 마음에게 알려주려고 애쓴다. 그러나 마음은 영혼의 목소리에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이런 어렴풋한 예감 따위에 전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마음은 펜듈럼에 사로잡힌다. 마음은 문제를 해결하느라 너무 바쁘고 자신의 행동이 합리적이라고 확신한다. 마음과는 대조적으로 영혼은 생각하지 않고 느껴서 안다. 그러므로 영혼은 실수를 하지 않는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정의 순간에 영혼이 마음에게 하는 말을 명확히 알아듣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느낌보다는 논리적인 근거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영혼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잊어버린 것이다. 마음에게 잠시 입을 다물도록 명령하고 그 해결책에 대해 스스로 물어보라. 느낌이 좋은가 나쁜가? 그런 다음 다른 해결책 하나를 고르고 다시 질문한다. 느낌이 좋은가 나쁜가? 만일 뚜렷한 느낌이 없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아직도 귀 기울여 듣는데 아주 서툴다는 뜻이다. 당신을 지켜보는 자로 하여금 더 자주 당신을 깨워서 영혼의 기분을 살피게 하라. 만일 그래 이건 나에게 좋은 거야 혹은 이건 나에게 나쁜 거야 라는 분명한 대답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것은 새벽별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은 것이다. 당신은 이제 답을 알고 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스스로 나서서 하지 않고 아무것도 성취하려고 애쓰지 않고 그저 제자리만 지키고 앉아있다면 삶이 그를 이끌고 갈 것이다. 이런 경우 그 사람은 펜듈럼의 꼭두각시 인형이 되어서 펜듈럼이 그의 운명을 마음대로 결정하게 된다. 그런 태도를 취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한 사내가 미술관에 갔는데 전시된 작품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는 자기가 불만을 표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발을 구르고 위협을 가하면서 전시된 작품을 모두 떼어내라고 억지를 부린다.
게다가 그는 주위의 기물을 모조리 부수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당연히 그의 행동에는 어떤 보복이 뒤따를 것이다. 그러면 그는 더욱 화를 내며 계속 사납게 외쳐댄다. 뭐라고? 내 마음에 들도록 최선을 다했어야지. 자신은 이 세상에서 단지 손님일 뿐이라는 생각이 그에게는 떠오르지도 않는다. 간청하지도 말고 요구하지도 말고 그냥 가서 가지라. 다른 예를 하나도 들어보자. 당신의 손에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이 들려있다.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할까? 사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다. 어떤 특별한 순서를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없다면 그냥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면 된다. 흐름을 따라가라. 펜듈럼의 영향에 묶여있는 마음을 해방시켜주라. 결단력 없이 흐름에 떠밀려 다니는 작은 종이배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부드럽고 가볍게 슬슬 저어가면 될 것을 허우적대며 진을 빼지 말라는 말이다. 이 일을 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무엇일까? 일이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놔두라. 먼저 지켜보고 나서 그 다음에 행동하라. 무대로부터 객석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상황을 지배하려 들지 말라. 당신이 지켜보는 가운데 게임이 제 스스로 최대한 펼쳐지도록 내버려 두라. 거기에 괜히 끼어들어서 허우적거리지 말라. 당신의 삶이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을 회방하지 말라. 그러면 당신은 일이 얼마나 더 쉬워지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상하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분명하고 정확한 신호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내뱉는 말들이다. 별 생각 없이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지는 말들이 그런 신호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의도적으로 분명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려 한다면 거기에는 크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그러나 누군가가 어떤 상황에서 당신이 하는 어떤 일에 대해 지나가듯이 뭐라고 내뱉는다면 그것은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당신이 특별히 주시해야 할 유일한 신호는 결정을 내리려는 순간에 속에서 얼마나 편안한 느낌이 느껴지는가이다. 그리고 새벽별 속삭이는 소리는 정말 귀를 기울일 가치가 있다.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 스스로 대답하기를 감행해 보세요. 그것을 감행하는 사람은 새로운 발견을 하고 음악을 작곡하며 책을 쓰고 여러 분야에서 걸작을 창조합니다. 이제 불쾌한 일이 생기면 저는 의식적으로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유쾌함으로 선언합니다. 그렇게 하면 100%의 효과를 발휘하죠. 그 결과로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런 태도 아래에서는 사건들의 흐름이 행운의 지류를 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현실이 저를 조종하지 않고 제가 현실을 조종하지요. 여기까지 리얼리티 트렌드서핑 1권을 읽어봤고요. 파트 2가 마지막이었고 바로 다음은 아니더라도 제가 트렌드서핑 2권도 샀으니까 그것도 나중에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